같은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왜 어떤 건 꽃차처럼 가볍고 어떤 건 과일주처럼 진하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어떤 카페는 싱글샷보다 더블샷을 기본처럼 쓰고 로스터는 1차 크랙이 오면 갑자기 더 긴장할까요? 이게 따로 보면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한 잔의 커피가 어디서 자라고 어떤 품종이고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볶이고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따라가면 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지부터 보겠습니다. 예가체프와 구지는 둘 다 에티오피아 남부의 유명 산지지만 같은 이름표 안에 넣기엔 꽤 다릅니다. 예가체프는 게더존 안에 위치하고 있고 구지는 오로미아 남부의 별도 존입니다. 즉, 둘은 행정적으로도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가체프는 대체로 1700에서 2200m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워시드 가공 방식 비중이 높아 자스민, 베르가못, 시트루러스, 허니, 티라이크한 가벼운 바디로 많이 설명됩니다. 쉽게 말하면 꽃차 같고 맑은 컵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지는 1800에서 2350m, 고산과 화산성 붉은 토양, 그리고 내추럴 가공 방식 비중이 높은 생산 구조 덕분에 베리, 복숭아, 열대과일, 다크 초콜릿, 풍부한 단맛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예가체프가 섬세한 플로럴이라면 구지는 과일이 크게 터지는 스타일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예가체프가 무조건 워시드만, 구지가 무조건 내추럴만 하는 건 아니고 두 지역 모두 워시드와 내추럴을 생산합니다. 또 두 산지 모두 에티오피안 헤어룸, 즉 에티오피아 토착종 계통을 재배하지만 행정 구분과 고도, 토양, 가공 경향 차이가 컵 프로파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산지는 이름이 아니라 때루아와 가공이 만드는 맛의 방향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품종입니다. 커피 품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자주 돌아오게 되는 두 이름이 있죠. 바로 티피카와 버번입니다. 둘 다 에티오피아 예멘 계통의 아라비카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전파 경로를 거치며 아라비카 품종 가계의 양대축이 되었습니다. 티피카는 예멘에서 인도와 자바를 거쳐 카리브해와 남미로 퍼졌고 키가 크고 원추형 수형, 넓은 가지 간격, 낮은 생산성으로 설명됩니다. 생두도 길쭉한 형태가 많고 컵에서는 깨끗한 클린컵, 밝은 산미 섬세한 단맛, 가벼운에서 미디엄 바디로 자주 평가됩니다. 쉽게 말하면 섬세한 원조에 가깝습니다. 수확량은 적지만 맑고 정제된 컵 퀄리티가 강점인 품종이죠. 버번은 예멘에서 부르봉 섬을 거쳐 브라질과 중남미로 퍼진 계열입니다. 티피카보다 가지가 더 무성하고 수확량도 조금 더 높으며 생두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둥근 형태가 흔합니다. 컵에서는 단맛, 더 풍부한 바디, 초콜릿, 카라멜, 붉은 과일, 버터리한 질감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그래서 티피카가 투명하고 섬세한 쪽이라면 버번은 달콤하고 통통한 원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단지 옛날 품종 이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투라 파카스, 카투아이 게이샤 같은 수많은 현대 품종들이 결국 이 가계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품종 공부를 할 때 티피카와 버번을 먼저 구분해두면 이후 품종 지도가 훨씬 잘 정리됩니다. 산지가 커피의 장소를 설명한다면 품종은 커피의 유전적 출발선을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좋은 산지, 좋은 품종이면 끝일까요? 아쉽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 잠재력을 로스팅 직전까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생두 보관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생두는 그냥 마른 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 수분과 냄새를 잘 흡수하는 재료입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와 함께 불쾌한 향이 생기고 너무 건조하면 향미가 평평해지며 우디한 맛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변동이 크면 향미 성분이 줄고 산미와 단맛도 떨어지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즉, 좋은 생두를 사는 것과 좋은 생두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인데 둘 다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수분 10에서 12.5%, 수분 활성 0.45에서 0.55, 상대 습도 50에서 60%, 온도 10에서 24도 전후의 안정적인 환경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레인프로나 이코탁트 같은 밀폐력이 높은 포장과 차광, 일정한 창고 환경이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결국 생두 보관은 아직 안 볶았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로스팅 전 마지막 품질 관리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제 생두가 로스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로스터들이 아주 민감하게 보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1차 크랙입니다. 커피를 볶다 보면 어느 순간 팝콘처럼 탁탁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터짐이 1차 크랙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가 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두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세포벽이 갈라지는 물리적 전환점입니다. 1차 크랙 전까지는 건조,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화 같은 과정을 통해 커피의 기본 구조와 잠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차 크랙 이후부터는 향, 단맛, 바디를 어떻게 드러낼지 조정하는 디벨롭먼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원두는 열의 흐름도 흡열에서 발열로 전환되고 로스터는 이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크랙은 로스팅의 신호등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 크랙이 항상 특정 온도에서 발생한다고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로스터 유형, 프로브 위치, 배치량, 생두의 수분과 밀도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리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색 변화를 살펴보고 향과 프로파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과정은 컵의 산미 단맛, 바디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로스팅된 커피가 카페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추출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에스프레소에서 자주 듣는 싱글샷과 더블샷 또는 솔로와 도피오로 나뉘는 기준도, 사실은 몇 인분으로 나눌 것인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기준에서는 약 7g으로 추출한 한 잔을 싱글, 그 2배인 14g으로 추출한 2잔 분량을 더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싱글과 더블은 멋있는 이름이 아니라 꽤 실용적인 단위였던 셈입니다. 포터필터 바스켓도 자연스럽게 싱글과 더블 구조로 나뉘었고, 더블 바스켓에서 추출한 커피를 2잔으로 나누면 싱글 2개, 한 잔에 다 담으면 더블 한 잔이 되는 사용법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현대 상업용 머신은 균일한 추출 품질 때문에 더블 바스켓 기준을 기본처럼 쓰는 경우가 많고 18g이나 22g처럼 더 큰 도징도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더블샷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절대 숫자 하나로 세계가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싱글은 한 사람 몫, 더블은 그 2배라는 개념은 유지되지만 실제 원두량과 추출량은 매장과 레시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예가체프와 구지는 산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티피카와 버번은 품종의 뿌리를 보여주며, 생두 보관은 그 잠재력을 지키는 과정이고, 1차 크랙은 그 잠재력을 로스팅으로 풀어내는 전환점이며, 싱글과 더블샷은 마지막에 추출을 실무 언어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커피 한 잔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가계도를 가졌는지, 생두 상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로스팅에서 어느 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인분의 기준으로 추출했는지가 모두 겹쳐 한 컵을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는 복잡하지만 재미있고 기준을 알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